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지난밤 미국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종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83% 오른 39,110.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해 역대 최고인 5,178.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9% 뛴 16,166.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이어졌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하면서 증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엔비디아가 공개한 신제품 때문인데요. 예. 이 엔비디아가 전날 장 마감 뒤에 블랙웰이라는 새 플랫폼을 공개하고 또 그리고 다음 날 블랙웰의 구체적인 가격선과 출시 시점을 공개하면서 이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주가는 1%대 상승에 마감했고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틀째 강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경쟁사인 AMD는 이틀째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예. 하루간 낙폭을 보면 4.84%였고 또 이틀간 낙폭은 5%를 넘어갑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전용 칩의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면서 이 경쟁업체인 AMD의 경영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네. 자,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언급이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둘째 날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사용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HBM 기술은 놀랍다. 엄청난 기술적 성과라고 이제 우리 반도체 기술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에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봐야겠고요.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종가를 살펴보면 전날 대비 1.10% 하락한 2,656.1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거기에 기관까지 가세해서 7천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각국 기준금리 결정회의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주로 반도체 관련주와 저평가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이 반도체의 경우엔 엔비디아가 새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는데도 그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내렸다고도 분석됩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했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수혜주인 한미 반도체도 5% 가까이 급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주요 반도체주도 떨어졌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좀 약한 모습 보였다고요. 네, 이제 어제 낙폭이 컸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기아가 7%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배당락 영향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아 주식을 그저께까지만 들고 있으면 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그저께까지 몰렸고, 주식을 빠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제 이제 대거 처분해 버렸다고 보이고요. 네. 또 임직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KG 모빌리티도 주가가 무려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예, 어제 국내 장중에 이제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본은행이 어제 금융정책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결국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탈출했고요. 이번 금리 인상은 17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 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 긴축이 느리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 결과 발표 후에도 엔화는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장중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는데 또 해당 재료를 주식시장이 미리 반영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네, 그럼 오늘 봐야 할 코스피 주요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간밤 미국 증시 영향을 이어받아서 국내 주가들도 대체로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반도체주도 반등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네. 이 주주들이 부진한 주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가 주가 회복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제공할지도 관건입니다. 네, 오늘에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